다음은 오늘 톡 콘서트에 참석하신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목포를 지역으로 두고 계신 김원희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전남도당 이춘웅 상임고문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러 지역에서 우리 도의원분들도 오셨는데요. 전경선 우리 목포 도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최종원 도의원도 오셨고요. 최성국 도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멀리 여수에서도 오셨는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장 여기 계시는 강문성 전남도의회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영암에서도 오셨습니다. 신승철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의 박문옥 도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목포에서 시의원분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함께 좀 소개 올릴 테니까요. 이름 호명할 때마다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창수 목포시의원, 이동수 의원, 정재훈 의원, 박용식 의원, 한석 의원, 박효상 의원, 고경욱 의원, 유창훈 의원, 최지선 의원, 최완석 의원, 박수경 의원, 최유란 의원 함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영암에서도 우리 군의원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정웅갑, 김봉성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다음으로 우리 진도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이윤명 진도 군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강춘길 목포 지역의 상임부의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전 도의원님도 두 분 오셨는데요. 우리 정광호 전 도의원님, 이충식 전 도의원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전 의원님들도 좀 오셨는데요. 네, 우리 장복성 전 시의회 의장님, 최은아 전 장군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또 우리 요수기 진도 대한적 십자 진도군장님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진도에서 오셨습니다. 박일수 한동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전남도당의 우리 청년위원장입니다. 이행도 위원장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네, 또 한수연 전남연합회장이신 이태영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해주실 안진걸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먼저 한번 인사. 저 뒤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우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우리 이희성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 전남도당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박승은 전남도당 사무처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또 축하하는 서로에게 격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전남도당을 우리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는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이 모이시지는 못했지만은 오붓한 우리 핵심 당원들끼리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구 우리 김원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목포의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은 매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제가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이것 때문에 10월 2일까지 저희들이 도당위원장을 사직해야 돼서 위원장 사직 전에 지난 1년 함께했던 우리 핵심 당원들 또 지방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1년간 활동 되돌아보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 1년밖에 안 됐지만은 저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작년 8월 달에 제가 도의 우리 당원들의 선택으로 도당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10월 달에 영광호 국성 군수 재선거가 있었고 또 올 4월 달에는 또 담양군수 일본 또 기초의원들 재선거가 있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작년 12월 3일 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계엄 발령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우리 민주당 전남도당이 앞장서서 정리를 하고 중단을 시키고 또 대선을 통해서 우리 4기 호남중심 민주정권 이재명 대통령 만들 수 있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간에 당에서는 여러분들의 탁월하고 일치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번에 시도당 위원장들이 모여서 사무총장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어요. 전남이 지난 대선에서 최고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됐는데 그 중심에 전남의 지방의원들이 계셨다.
단체장도 열심히 해줬지만은 지방원들이 자기 자신 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1등이 됐는데 뭐 상원 못들만 그냥 불이익을 주시면 되지 않지 않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선 때 아무것도 않고 우리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않다가 갑자기 푹 들어와서 신인 간점 받으면서 이렇게 현직하고 경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냐,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번만큼은 이 전남도의 지방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사기민주정권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관철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원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러분이 당과 지역과 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거 잊지 않고 열심히 저희가 뒷받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짧은 1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수없이 많았고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우리 민주당 전남도당이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잘 헤쳐나왔고 또 그렇게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함께 힘 모아서 파이팅 합시다. 자, 전남도당 파이팅! 네, 다음으로 김원희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야당이었다가 갑자기 여당 간사를 맡으려니 일이 한 17성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오늘 도당 보고대회가 열립니다. 사실 오늘 당초에 3시에 잡혀 있었죠. 오후 3시에. 그렇으면 아마 이 강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것 같은데 부득불 오늘 아침 10시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변경한 이유를 우리 도당위원장님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 법안들, 그리고 국회법, 그리고 감정에 대한 법인가? 와이가 이런 법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몽리로 인해서 그게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이 됐는데 그 중에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에 정부조직 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은 경찰로, 그리고 국가수사처죠. 그리고 기소권은 검사에게 두는 방식으로,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 두는 방식으로.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어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오늘 아마 6시에서 7시 사이 정도에 또 부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표결과 다음 안건은 그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묻는 표결과 다음 안건을 상정하는 게 이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한 6시, 7시 사이에 벌어질 것 같은데 전 의원이 다 참석해야 됩니다. 179명의 의원이 참석을 해야 돼서 아마 우리 도당위원장님과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득불 오늘 3시에 잡혀있던 도당 보고대회가 10시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간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주철현 도당위원장님의 1년이 우리 아마 전남도당 역사에서도 길이 남을 1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당위원장 되자마자 첫 번째 투쟁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당 방류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이 있었고, 특히나 해안을 서해안 우리 훌륭한 어망을 갖고 있는 전남도민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여서 전남도에서 엄청나게 가열차게 투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포에서, 여수에서, 순천에서, 광양에서, 해남 진도에서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투쟁에 동참해 주셨는데 그 중심에는 명백하게 전남도당이 있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 25년, 우리가 24년까지 지속적인 서울 상격투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계신 서울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아마 여러 차례 서울 상격투쟁 하셨을 텐데 딱 가서 보면 깃발 아래 모여있는 사람이나 어디가 제일 많아요? 전남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또 주최는 전남도 도당위원장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 이제 와중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투쟁 열기와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의 가열찬 투쟁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12월 3일 날 장기구 집권을 꿈꾸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 군사쿠데타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싸운 게 저는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시의회를 비롯한 순천, 여수, 광양 여러 곳의 시의회에서 계엄을 규탄하는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남도의회에서도 그거 발표했었죠. 정경선 의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가열차게 첫날부터 투쟁을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어져서 목포 같은 경우는 평화광장에서 순천에서 여수에서 전남 곳곳에서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속시키라고 하는 요구가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가 매주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열기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4월 4일 탄핵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비상계엄에서 12월 4일 비상계엄에서 시작해서 4월 4일 파면까지 가장 그 중심에는 저는 전남도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남도당위원회가 있었고 황철현 도당위원장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최다 득표율을 얻었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우리의 힘으로 당선시킨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가요?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동맹국이었던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과제 협상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저는 이 싸움에서도 전남도민과 전남도당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감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보시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70년입니다. 70년의 역사 민주당의 역사인데요. 그 70년의 역사에서 전남을 빼고 민주당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인 전남이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 중심에 여전히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그 중심에 서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고 그동안 그 중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 수행해 주신 주철현 우리 도당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럴 때 환호도 한번 질러주시고 박수도 더 세게 쳐주시고요. 주철현 화이팅! 우리 전남도당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추석 연휴 맞아서 다시 우리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주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신발끈 굳게 묶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렇게 인사말을 길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도당과 함께한 1년의 이 감회가 새로우신가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포 김원익 기호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당위원장님의 얘기를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남도당 우리 박성수 사무장님의 인사말을 잠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다소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셔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안의 우리 최미숙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저 그쪽에 계십니다.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안에서 오셨습니다. 김기만 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해남에서 좀 늦게 오셨습니다. 민홍일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파순에서 오셨습니다. 강순파 우리 전 의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희동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에서 활동하시는 제목 신안군 향후의 청년회장이신 우리 김보경 회장님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은 원래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전남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박성원 차장님의 인사말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박성훈이고요. 저 고향은 목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모님 목포에 계시고요. 제가 중앙당에 충북정에 있다가 제가 사실 4년 전에 한번 여기 오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때는 못 왔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마침 이번에 대선도 잘 마치고 수고했으니까 좀 원하는 대로 가라고 해서 목포 꼭 해달라고 해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마침 어제 사무처장 연석회의도 있었고 희소당 위원장 연석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지방선거 준비 일정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신 우리 의원님들을 하나 오신 기념으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아마 말까지는 중앙당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우리 선거에 대한 기본 심사 기준 및 경선 방법을 확정지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중앙당부터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 설치를 늦어도 12월 초중반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당도 마찬가지로 12월 안에 관련된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월 20일경이 아마 시도위원들, 시장들 원래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한 2달 전에 미리 예비 심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표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최대한 경선을 다 하자. 최대한 경선 원칙으로 하자. 문제가 크게 있지 않으면 컷오프는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공천관리위원회도 1월달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최소한 한 달 이상 먼저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서류 준비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도 1월 말까지는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서류 준비까지 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보고 마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더 자주 뵙고 지방선거 큰 대성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1권역으로 보성에서 했었고요. 2권역으로 이제 여수에서 했었고 오늘은 이제 3권역, 4권역을 했어야 되는데 통합해서 오늘 오전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권역, 2권역에서는 이런 정보를 안 드렸어요. 혹시 목포 출신이라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박성은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상 시청 시간입니다. 우리 12.3 비상계엄부터 6.3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달려온 우리 전남도당 180일의 역사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이재명 교수님과 내란 세력의 완전 진짜 대한민국도 비상개혁을 국민이 이 나라의 주민임을 행동 실천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원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화이팅! 이제부터 진짜 양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감사. 네, 박수가 나와요. 이재명의 우리 국민주권 정부 탄생은 여기 계신 우리 전남도민과 우리 당원 여러분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함께 손잡고 승리의 길에 우리 전남도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남도당 1년 활동 보고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남도민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전남도민과 당원 곁에 언제나 전남도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대학 전남에서 시작됩니다. 네, 도당위원장으로서 정해진 절차니까 슬라이드 보면서 몇 가지만 연영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4일 날 도당 정기 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이 선출이 됐고요. 며칠 뒤 5일 뒤인 8월 9일 날 국립 5.18 민주매지 합동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큰 행사가 10월 16일 치러진 영광 곡선보수 재선거였고 우리 내게 계신 우리 지방원님들의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한 활동 또 은변등별 책임제 이런 것들과 함께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영광군에 4차례, 곡성군에 2차례 방문해서 열심히 지원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4월 2일 담양군수 재선거하고 부군과 광양기초원 재선거 있었습니다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대했던 성과 거두지 못하고 조금은 아쉬웠지만 우리 도당의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11월 9일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1000만인 서명운동을 힘차게 시작하면서 윤석열 독재정과의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에서 현장에서 목소리 높여서 행동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원 국헌문란 사태 발생했을 때도 우리 도당 당원 여러분께서 단일대우로 선봉에 서서 결연히 맞서 싸워주셔서 작년 4월, 금년 4월 4일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3 조기 대선에서 85.87% 전국 최고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당선의 1등 공신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 우리 전남 도당 사상 처음으로 4대 종단 선대위에 합류하는 등 영광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800여 명으로 핵심 선대위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참 그럴 만큼 정말로 도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간단한 염원이 만든 승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선 이후에는 저희들이 전남 전 지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대선 감사 행사를 좀 드렸고 또 수해 현장 복구 찾아서 복구 활동을 지원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보안, 화순, 함평, 담양, 해남, 진도 등을 좀 다녔는데 특히 신안의 흑산도 홍도를 갔더니 도당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방문해줬다고 고맙다고 해서 저도 좀 감명 깊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나주, 담양, 함평, 보안 등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당원들과 함께 열심히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우리 전남도당의 당원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회 활동을 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9월 24일 날 시군위의 원내대표 워크숍 가졌고 2월 15일, 2월 15일은 전남한 기변사회 도입 정책 토론회, 또 3월 17일은 도당 핵심 당원 교육 이렇게 가졌습니다. 4월 9일은 지방원 연석회의, 4월 29일 대변인단 SNS 서포터즈 교육을 가지는 등으로 당원 역량 강화에 올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23일 제1차 상무위원회 작년 개최했고요.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발대식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겨냥해서 저희가 지역위원회에 결합하지 못하는 또 여성 당원들을 겨냥해서 300여 명이 참여하는 74개 이상설 특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이분들도 대선을 또 열심히 해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8월 8일 도당 회의실에서 정청래 시민 당대표 주관으로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호남의 헌신과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이에 따라서 호남발전 특별위원회 구성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했네요. 이상 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우리 PPT 발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주철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행사인 토크 콘서트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시 무대를 좀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좀 촬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우리 무대 오른쪽에 계신 분들 좀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 앞좌석을 좀 채워서 우리 현수막과 같이 좀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도 잠깐 좀 앞으로 좀 모셔서 사진 촬영에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아침 시간으로 우리 바뀐 것 때문에 참석률이 좀 조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왕에 오셨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모습처럼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리들 좀 착석해 주셔서 현수막을 좌우에 좀 챙겨서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앞좌석 좀 쳐주십시오. 앞좌석 먼저. 네, 앞좌석도 한번 채워주십시오. 앞좌석. 네, 앞좌석. 네, 제일 앞좌석도 좀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일 앞좌석. 네. 네네, 앞좌석 좀 앉으셔도 됩니다. 앞좌석으로. 앞좌석. 그리고 참고로 오늘 행사 오신 분들 중에 카드를 분실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님이신가요? 이게 카드가? 검은색 카드인데 혹시 여기는 안 계신가요? 혹시 이름이 정현주님이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우리 양기호자님 오셨으니까 여기 현수막 한 번만 좀 들어주십시오. 사이드 이쪽에.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쪽에. 예, 그쪽에 앉으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앉으셔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좌석 이대로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얼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사진 찍고 빠지신 분들 꼭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 다 기억할 테니까 이대로 앉아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재밌게 진행하실 거거든요. 한 40분 정도 빨리 끝낼 테니까 토크 콘서트 하는 동안 좀 재밌게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하면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시고 전남도당 하면 화이팅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지금 드론이 보이죠? 드론. 우리 김한솔 전 대학생위원장이 오늘 뜻깊은 행사한다고 이렇게 또 자원봉사를 이렇게 자기 또 재능 기부도 해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예, 제가 뒤에 있습니다.
이게 드론이 오면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좀 이쁘게 나오는 거. 아, 벌써 연습합니까? 네. 자 갑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연습이었고요. 화이팅 하시고 나서 2초 정도 멈춰주셔야 됩니다. 표정 그대로. 표정이 찡그러지시면 안 됩니다. 표정 그대로 화이팅하고 2초 멈춰주셔야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자 드론 한번 갈까요? 자 드론 출발. 네,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오늘의 메인 행사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당위원장님과 또 이희성 변호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함께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대로 착석해서 길지 않는 시간이니까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면 바로 이어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강춘팔 의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우리 하순 형님, 전남의 아들, 눈떠보니 가슴에 태어난 안진걸인데요. 아주 짧게, 아니요 40분도 안 되겠어요. 오늘 일도 많고 그러니까 30분만 할게요. 대신 자리 딱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철희 위원장님하고 저 멀리 익산에서 내려오신 이 익산에 있는 이희성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제가 예의를 다해서 전남도당 위원장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남도당 공식 행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두 분 앉으시된다. 저는 지금도 대선 때 지금은 이재명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아직도 이것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목포는 참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스타함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두문문철하고 있는데 목포의 지인들 여기 이제 목포 분들이 아실 거예요. 김종모 회계사님, 목포 한국병원의 황강희 의사님, 문수정 사장님, 조요한 전 도저관 등이 죽지 말고 내려와라 그래서 목포에서 술 한잔 먹고 그날부로 올라가서 윤석열과 투쟁을 전개했던 기억도 나고요. 우리 아까 김원희 의원님 그리고 그분이 마리아 해고 나왔죠. 고등학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경호 장관님 어디 갔습니까? 양경호 저분은 목포 연구를 나왔죠. 예,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 알고 있는 목포랑 인연인데 자 여러분 저는 이제 하순에서 태어났고 광주 인성고를 졸업했고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에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응원하고 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우리 익산에서 내려오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 제일 무서워하는 검사를 검사하고 검사를 고발해버리는 검사검사 모임의 이희성 변호사님 대표신데요.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검찰 때려잡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희성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뭐 할까요? 아니요. 길게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예, 일단 앉아보세요. 네. 익산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익산. 고구마. 고구마. 익산 고구마, 보석. 우리 저 수팔 형님이나 제 같은 사람들은 이리양 포파스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하춘아 선생님의 개그맨이 꽃띄어서 살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요즘 익산이 또 온강대하고 우리 온불교의 성지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 변호사도 온강대 출신이시고 예. 또 거기에 우리 한병도 의원님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한민수 의원님도 계시고 예. 한민수 의원님, 유성락 우리 네, 안보실장 다 잘하시는데 조배숙은 왜 익산 사람입니까? 저는 반성 좀 하면서 누구신데? 저는 그걸 잘 몰라요. 누구신데?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참으로 네 가지 없는 사람, 노란에 아닌 사람인데 오늘부터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걸 또 제 안진걸 TV 이런 데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철현 위원장님 여는 말씀 전에 아주 기쁜 소식 하나 있었어요. 어제 정치검찰 해체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김원희 의원님도 근데 어제 정치검찰 해체를 기념하는 또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남의 아들이고 제가 광주 인성고 나왔는 인성고 선배기도 한 기동민 전 의원이 있었잖아요. 또 이수진 현 의원 완전 무죄가 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법원에서 판결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정치검찰이 아예 사기꾼과 오락가락하는 진봉작 사실상 짜고 기소를 해가지고 단 하나의 증거도 없고 단 하나의 의심할 정황도 없는 황당한 기소를 했다. 전부 무죄.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정치검찰이 나쁜 짓을 했는지 정말 이번에도
온 국민이 알게 된 계기가 됐는데 주철 의원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최근에 주철은 전남도당 위원장 아드님 사건도요. 검사 모임이나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객관적 독립적 시민단체나 변호사 모임에서도 연구를 해봤는데 이것도 이재명을 제일 먼저 지지하고 나서고 검사 탄핵과 앞장서는 주철은 죽이기 일환이었다라는 게 저희의 확신이고 판단입니다. 주철 위원장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안 하셨던데 시간이 없었고 그 이야기는 그래도 한번 우리 많은 도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우리 도당의 핵심 당원들 계시니까 짧게라도 주철 위원장 어머니 그 부부께서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오고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도 봤는데요. 이희성 변호사 제가 분석해보니까 100% 위원장 말씀이 맞거든요. 이 정치검찰의 악마 같은 난도질을 당하셨는데 짧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큰아들 부부가 한의사인데 한의원 체인을 했었어요. 젊은 30대 이제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본점 한방병원하고 45개 감염병을 가진 자생 한방병원에 이은 전국 2위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그냥 갑작스럽게 수사하고 세무조사하고 난리를 쳐서 거의 이제 한방 프랜차이즈 이런 해체가 돼버렸고 최근에 판결이 선고됐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상 의료인들이 새롭게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치과의원 또 약국 개원할 때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개원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는 분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산이 없으니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 보증서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게 개원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게 신보에서 보증서 발급받는 한 1만여 명이 개원을 했는데 신보에 가게 되면 보증서 발급을 줄 테니까 네 자금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입금해서 잔고 증명을 보여줍니다. 5억짜리 보증서 받으려면 5억을 입금해서 보여줘야 돼요. 여기 현찰 5억원이 있으면 뭐라고 보증서 발급받겠어요. 그러니까 다 주변 부모나 형제는 물론이고 사채업자들한테 심지어 주변 사람을 다 빌려서 잔고증명 보여주고 보증서 발급받아서 대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개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이때까지 이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이 그렇게 개업한 의료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100% 원리금을 갚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또 문제 된다고 아무도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독재검찰이 집권하고 나서 야당 의원 아들이니까 이재명과 가깝고 또 제가 앞장서서 검사들 탄핵 주도하고 이러니까 밉보였는지 표적 수사를 자행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신용보증금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보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빌린 개인 차입금은 자기 자금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치고 수사하고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신보에서 아예 자기 자금 잔고증명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거 아예 필요 없다. 그냥 예상 매출액만 써라 이렇게까지 제도를 바꿨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런 제가 안 되는 것을 일부러 표적에서 정치적으로 탄압한 수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수사만 하면 수사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 또 국세청동원에서 세무조사까지 줄창하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고 은행 대출문을 막아버리고 이래갖고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만드는데 1심 판사도 유죄를 쓰면서 찜찜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볼 소지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정 고소를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사 경험 때 보게 되면 막 수사 검사들이 막 난리를 치게 되면 판사가 유죄를 쉽게 못 써요. 근데 이 사건은 알다시피 지난 윤석열 독재검찰이 영혼을 걸고 야당 국회의원의 자제분으로서 표적 수사를 한 것이고 더구나 또 이게 한 명만 기소한 게 아니고 한 30명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기소해서 이게 막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수사했던 검사들이 난리가 나니까 퇴역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 보게 되면 2심에서 무죄가 나리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작태를 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박탈되고 해체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악행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은 이 검찰청이 없어진 건데 정치검찰과 앞장서는 이성 변호사님께서 이 주철은 도덕원님 아드님 사건 보면서 깜짝 놀랐죠. 예. 보통은 판사가 헷갈리면 피고인을 무죄로 하잖아요. 그 유명한 있죠. 예. 헷갈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라틴어 격언에. 근데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유죄를 때리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가 확신이 없으면 무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재명을 싫어하는 판사. 예, 그렇기 때문에 주철현도 싫어하고 주철현 의원님의 아들도 싫어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가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기계, 뭐 정의감 이런 게 가장 필요한 필수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운 사람은 항상 독재 정권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검사 출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정치검찰 정말 잘못했다 해가지고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을 가장 먼저 주도해서 발의하신 분이에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반정부 인사,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정말 반정부 인사고 반검찰 인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요거를 본보기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서희건설 문제가 특검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자생한방병원의 비리를 특검에서 들여다보는 와중에 서희건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자생한방병원이 훨씬 더 큰 어떤 비리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걸 수사하는 와중에서 서해건설이 튀어나온 것인데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수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윤석열하고 자생한방병원의 이사장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대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을 한 이현무 비서관이라고 윤석열의 아주 최측근인데 앞잡이라고 아시죠? 측근. 예, 그 앞잡이 이현무 제가 이현무라고 말했나요? 아니 최측근이란 말이 거슬려서요. 이현무 씨, 이현무의 처가가 또 자생한방병원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1위 한방병원 업체이고 우리 의원님의 자제분이 하신 그 한방 네트워크 프랜차이즈 한방병원 광덕 안정 2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1위는 키워주고 2위를 죽이려고 뭐 되지도 않는 그런 건으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하고 결국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판사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 하면 무죄를 선고하면 되는데 항소심에서 한번 다퉈봐라 이렇게 하면서 또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고 저도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줬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려면 뭐 자본금이 좀 있어야 돼. 은행에 예치를 좀 해놔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뭐 흔히 벌어지는 게 저도 뭐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 자본금을 넣잖아요. 자본금 넣자마자 며칠 있다 잔고증명하고 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업 하시는 분들 또 연말에 어떻게 합니까? 자본 맞춰놓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빼잖아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범죄가 저는 전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즘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굉장히 지금 신경이 분노, 슬픔, 자제분에 대한 미안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셔가지고 정말 사실은 겉으로는 웃고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아마 그 감정은 이루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신경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결국 주철현 의원님 또 주철현 도당위원 부부의 시련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히 정치검찰 눈치를 보거나 또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옛날에 속담처럼 그걸 피해서 그냥 중간 정도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정말 두 가지 사건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대세론을 이룰 때 그걸 깨고 이재명을 호남에서 거의 제일 먼저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선언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되면 안동환, 손준성, 그 다음에 이정섭 등 내노라는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 정치검찰들 검사 탄핵안을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주도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윤석열 일당에게는 저는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때 이낙연 대소론이 있었을 때 호남 출신도 아닌 이재명 후보를 제일 먼저 지지하게 됐어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울에서도.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도당위원장 1년을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핵심 당원 동지들에게 한번 회고를 해주신다면 그때 어떤 심경이었는지 어떤 판단이었는지 잘한 거이죠? 네? 잘 선택한 거이죠? 아니 너무 잘했죠. 지금도 이재명 들고 다닙니다. 아니 제가 이제 2014년부터 18년까지 여수시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성남시장이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같은 당 단체장으로서 교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깊게는 뭐 이야기를 못 해봤고 제가 시장 재선에 실패하고 올해 지역위원장 할 때 그때 여수에 몇 번 오셨어요. 오셔서 깊숙하게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해봤더니 같은 법률가 출신 단체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특히 또 어릴 때 뭐 시골에서 자라서 어렵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같고 시장으로서 했던 행태도 비슷해요. 저도 뭐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900억 6시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고 했거든요. 시 돈 받아갖고 돈 많이 벌면 혼자 다 쓰지 말고 좀 시에다 좀 내시오 좀 받아가지고 그때 말에 뜯어서 시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900억 갚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지사 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장부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한 푼도 못 받을 것을 5천억 받았는데 왜 진짜 정확히 5,503억을 받았는 그러니까 7천억 8천억 받을 걸 왜 3천억 덜 받았냐 이렇게 또 역으로 엉터리 기소를 했던데 저하고 그런 게 생각이 비슷해서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막상 대선에 나온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당연히 이런 분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경쟁후보였던 그분은 제가 시장 때 지사였는데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 이런 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처음부터 그냥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믿고 올인해서 재수했지만 결국은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말씀 성공했다고 저는 스스로 저는 이 청년들면 큰 박수 하나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 지지하는 이유가 정말 많잖아요. 실용주의자, 사이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 뭐 정말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주철현 노동위원장의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본인이 시장하고 원외위원장하고 전남책 정치할 때 이재명도 만나보고 정말 입에 올리시는 그 이 땡땡이도 만나봤는데 만나보고 완전히 이 땡땡은 아니고 이재명은 정말 지도자감이라는 걸 판단할 때 우리가 겪어보면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겉은 멀쩡해도 겪어보면 정말 엉망인 사람 있잖아요. 같이 일해보면 정말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앞으로 그 이유를 계속 말했으면 자 석돌 레이스 이성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100일 좀 더 지났잖아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90점. 저번에 90점 지난주에 여수에서 조계원 의원님은 120점을 줘버려가지고 왜 90점이죠? 제가 보기엔 100점 만점인데 혹시 반면인가요? 왜 10점을 마이너스를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 잘하시는데 이제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행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잘못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다.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주가 조작. 주가를 너무 띄우고 계시죠? 주가 조작이 현행법 위반이 아닐까. 아니 보통 주가 조작하면 한 종목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거의 코스피, 코스닥 거의 전 종목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계세요. 어제 미국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본인 주식을 올랐다고 지금 웃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떨어지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 다 올랐는데 내 주식만 잘 안 오르잖아요. 저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 70% 먹었죠. 뭐 혹시 여기 내 주식만 안 올라라고 우울해하시는 분 저를 보고 위아래 서보세요. 저는 마이너스. 혹시 이제 우리 요즘은 주식 투자 많이 하셔서 거의 2천만 가까이 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저랑 저희 서울에서 이성 변호사 저희들 동료 중에 이광수 복덕방 대표하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주식 부동산 강좌를 하는데 이분들이 찍어준 종목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도다리 위원장님 퇴임하시더라도 그 행사 한번 하시죠. 저도 이제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ETF? 예, ETF 그걸 사서 좀 재미 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투명하게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그 저번 주에 우리 그 이광수 전문가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였던 분인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 코스피 ETF 그거 아직까지 무릎이다. 지금 담으셔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우리 코스피를 기반으로 한 ETF 특히 AI나 반도체 관련 것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실용적인 정보도 하나 드리고요.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95점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연들고 싶지만은 더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이고요. 대통령 만들면 마음이 편해지고자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또 보내놓고도 보니까 계속해서 뭐 상당히 또 저항도 세고
국내적으로 또 미국도 그러고 해서 걱정도 되고 부잣집 시집 보낸 아버지의 심정인데 아직도 걱정이 손을 못 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0점, 95점 되는 우리 많은 핵심 남은 여러분 몇 점 주시겠습니까? 120점. 우리 주정섭 여수에서까지 우리 주정섭 선배님 예전에 제가 같이 박근혜 탄핵 운동했던 선배님이신데 주정섭 선배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6점. 강문성 선배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강문성 100점.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여기 이에서 보니까 얼굴이 헷갈려요. 지금 조명 때문에 너무 자, 저는 사실 80점 줬어요. 왜냐하면 저도 내노라는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큽니다.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동네 경제 살리기, 출생률 제고, 자살률 뚝 떨어뜨리기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너무 잘했지만 대통령 주변이나 우리 민주당에서 다 못 받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90점이나 95점을 주는 것보다 80점 정도를 줘서 조금 더 저희는 응원하지만 또 주권자로서 채찍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판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80점 정도 줬는데 우리 강문석 시연님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100점, 110점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 동강 위원장님, 우리 지역도 당원들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몇 개 포스트잇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전남이 정말 양무 호남이면 시무 국가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양무 전남도당이면 시무 민주당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 스스로 그렇게 늘 생각했던 내용인데 유입되는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전남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구수 감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농촌 붕괴, 지역 소멸하고도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당 위원장님이 임기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 우리 민주당 정치가로서 또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보완이나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수산업 중심지이고 현 생산량도 가장 많고 농지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이 있지만 그중에 17개 군인데 이 군지역, 농어촌 지역이 소멸하게 되면 전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로서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데 제가 시장도 해보고 농해 수위에서 지금 6년째 있는데 쫓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수없이 수산업이라든지 농업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새로운 스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또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결국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업소득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계속 살려면은 농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 광범위하게 농업의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건 영농형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신재생 에너지 허브 전남 이렇게 공약을 세웠고요.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123년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햇빛 연금 마을을 100개씩 500개 만들겠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아리 백산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는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 백산단이라든지 또 전기를 많이 쓰는 AI라든지 또 여러 이런 관련 기업들을 미래 신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농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이 들어가 살게 하려면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은 소출은 한 15% 내지 20% 감소하지만은 농사짓는 것보다 6배 정도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줘야만이 젊은 사람이 농촌에 계속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로서는 이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을 전남에서 제대로 일으켜서 좀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인구도 유입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농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결합, 또 미래 신산업의 유치와 발전, 또 우리 이 목포에서 가까운 신안군, 천사성, 그 신재생 에너지 연금, 기본소득 이건 지금 서울에서는 신안군 사례가 엄청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안에 이제 14개 군 중에서 4개 군이 아까 햇볕연금, 바람연금을 받기 때문에 인구가 안 줄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은 농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 지면서 벼농사 지면서 태양광을 쉽게 해주게 되면 모든
하여튼 농촌에 모든 부류의 농촌들이 인구가 안 줄 거다, 오히려 늘어날 거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기 제가 아는 청년이 한 분 있는데, 저 우리 민주당 중앙등 이러다가 최근에 목포로 내려오는 박진아님 위원장님의 이 보관 어땠어요? 지금 원래 대본에도 없는데 물어보는 거 제일 눈에 띄는 청년이어가지고 민주당 중앙도당 있다가 중앙당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목포로 내려오셨다더라고요. 어때요? 오빠가 많이 좋아해 줘요. 뭐 또 새롭게 제시할 건 있나요? 갑자기 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앙당에 있을 때 아주 열심히 일하고 저랑 같이 여의도에서 동네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 후배가 보여가지고 그 전북도 인구 소멸 위기가 있는데 우리 익산의 이성 변호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보관이나 위원장 정책에 대한 멘트나 보관이 있다면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익산도 10년 전에는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 지금 26만 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호남 3대 도시가 해가지고 광주, 전주, 그 다음에 익산이었는데 지금은 뭐 여순가가 인구수만으로 3위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여수 밀렸네. 여수 익산이 밀렸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일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도시가 재밌어야 돼요. 20, 30대는 재밌지 않으면 지루하면 떠납니다.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에다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이 지역에 머물러서 내가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 지역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30, 40대 한명기 아동을 둔 부모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교육이거든요. 교육 조건이 안 좋으면은 익산보다 전주가 교육 환경이 좀 좋으니까 전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졸업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60대 이상 우리 장년층, 노년층에게는 또 건강, 의료 뭐 이런 부분 이제 세대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된다. 특히나 청년들에게는 재밌는 거, 잼잼 뭐 이러잖아요. 잼잼 이재명 자봉난 이름이 잼잼 봉사단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 예, 그 두 분께서 이렇게 또 지역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동시에 우리 호남은 지역 경제, 지역 살리기뿐만 아니라 내란 종식의 선도 있었잖아요. 저도 여러분 13 내란 사태 이후에 또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할 때 여수에만 한 5번째가 우리 주철원님하고 조기원님하고 초대하고 여수 촛불행동에 같이 집회하고 내려가고 하고 뭐 광주에서도 여러 번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이 또 질문에 완벽한 내란 정식은 언제쯤 될까요? 이제 그 과정이 정치법 자체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한데 이성 변호사 마침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가장 억울한 정치검찰이 생략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신가요? 송영길? 일단 김용 부원장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 측근 참모 김용 부원장 또 변호사도 맡고 있는데 부원장님 왜 무죄인지 짧게 우리 핵심 당원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짧게 설명해주고 내란 종식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변호사 생각하시는지.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님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좀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어요. 그분이 왜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냐? 그분을 잡아야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김용을 탈탈 털면은 이재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을 없는 사실 그리고 유동규를 회유해서 유동규의 거짓 진술로 수사를 하고 조작해서 기소를 하고 법원은 또 그 조작 기소된 내용대로 판결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김용 부원장이 지금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고 지금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보석 결정으로 지난 8월에 일단 출소를 나왔죠. 석방이 되셨는데 1심, 2심, 3심에서 모두 보석이 인용됐어요. 이런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보석이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대법원에서도 그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고등법원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판결이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에 김용 부원장이 현재하지 않았다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했는데
고등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 1명 그리고 외부 감정인 2명, 즉 감정인 3명이 구글 타임라인의 원시 데이터는 절대 조작할 수 없다, 조작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감정인들이 구글 타임라인의 IT의 전문가인데 판사들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구글 본사에다가 구글 타임라인이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다, 증거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증거 신청은.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증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 신청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은 이 판사들이 구글 타임라인에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믿어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웬걸 판결은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 유죄 5년 감옥 들어가,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동규가 남욱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했는데, 사실 변호인들은 그 돈을 김용에게 전달한 게 아니고 그 돈은 사적으로 유동규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에게 전달한 돈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도 고등법원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유동규로부터 그 돈을 받았다는 업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 시기에 유동규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았다. 그 돈은 남욱으로부터 나온 돈이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에게 줄 돈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김용 부원장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무죄 취지의 파기 완성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의한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도 공직에, 검찰을 비롯한 공직, 그리고 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치권에도 큰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 여러분, 김용 부원장 왜 무죄인지 금방 아시겠죠? 네, 혹시 주변에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이재명을 죽이던 세력들이, 조국 가족을 도륙내던 세력들이 송영길, 그리고 또 우리 주철원 의원님 가족들, 그리고 김용, 정진상도 똑같은 수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동민, 전원, 이수진 여러분도 그런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판사가, 검사가 사기꾼하고 짜고 기소한 거라는 식으로 써놔버렸어요, 판결문에. 어떻게 이런 기소가 있냐면서. 사실 공소를 기각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했긴 했지만, 일단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저희는 민생 경제 살리기와 내란 극복, 또 투석 경기 살리기로 이제 올인하는데, 동당님께서 들으시니까 옛날에 또 검사 치시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시죠? 면회도 갔다 오시고. 네, 이렇게 지난 3년 전 대선 때는 그 대선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했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안 계셔서 그렇죠. 있긴 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저도 하여튼 내란 종식이 확실히 되려면은 내년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또 그 다음 선거에서 계속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란 동조 정당인, 내란 정당인 국힘당 없애버려야 되고요. 정말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검찰이 해체가 돼서 거의 이제 계획이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남아있는 이제 사법부 계획이 있잖아요. 언론 개혁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선출직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임명직 권력들이 판사나 검사들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선출직들 마음대로 정리하고 했잖아요. 이런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 좀 바뀌어야 되고, 결국은 이제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아니면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법원은 거의 4,000명 가까운 판사가 있는데, 대법관 9분 빼놓고는 나머지 판사들을 선출되지도 않고 선출직 권력도 아닌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임명해요. 이건 제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거고요. 빨리 헌법을 바꿔서 이 제도를 바꿔야만이 법원의 민주화가 확실히 완성이 되고 내란을 확실히 조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검찰 완전 해체, 내란 세력 청산, 말권 정산, 그리고 사법개혁까지.
근데 이제 그런 동력이 잘 생기려면 사실 주식 시장이 뛰니까 이재명 안 찍었던 사람들까지도 요즘 이재명 갓재명이다, 이재명 랠리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데 민생 경제를 확실히 살려야 되겠죠, 여러분. 9월 22일부터 민생복지원금 2차 정부 나니까 또 동네 경제, 슈퍼마켓, 편의점, 전통시장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면. 그래서 또 남은 우리가 지역 소멸 위기뿐만 아니라 또 지역별로 가면 과제들이 있는데 우리 핵심 당원님께서 낙후된 서구권 개발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당님께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를 여쭤보셨네요. 전남은 동북권은 석유하고 철강 또 여수 광양은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기관산업이 발달해 왔고 동북권에서 거의 전남 국수의 80% 가까이를 납부할 정도로 경제력이 편향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석유와 철강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서부권은 수산업하고 또 문화관광이라든지 풍부한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영해형 태양광, 육상풍력 이런 것들이 지금 강점이 있는 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미래 산업의 키워드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무려 9번이나 그 재생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전남의 미래 산업 구도는 서부권, 영광에서부터 해남까지 서부권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 영해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전기 많이 쓰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고 또 이와 관련돼서 농어촌도 번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산업 주도가 이제 동북권 중심에서 신산업은 서부권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는데 옮겨가고 있는 건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영광 원전의 기저전력을 뒷받침으로 해서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하게 되면 앞으로 전남 서부권이 우리 한국 전남 전체를 넘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래 신산업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완벽하진 않은 충분한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초를 저희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닦아야 된다.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도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풍부해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저희가 기본을 선정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 안 자고 일하는데 우리 관료들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핵심 정치가 행정가들 또 이재명만큼은 아니어도 그 한 80~90%라도 발로 뛰면서 정말 놓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 지역발전 과제들 피눈물 나게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광주에 갔더니 우리 KTX 저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남 쪽에 비해서 편수가 훨씬 작고요. 아시죠 여러분? 주말에는 예매도 안 됩니다. 오늘 저도 못 내려올 뻔했어요. 예매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인간 매크로 돌려가지고 겨우 하나 끊어갖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KTX하고 목포역 강제에 보면 현수막 걸렸잖아요. KTX랑 SR들 합친 다음에 편수를 엄청 늘리고 특히 호남 쪽으로 하는 걸 늘리고 그 다음에 요금도 오지게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금도 지금 수서에서 출발하는 건 10에서 15%가 더 싸거든요. 그리고 KTX 노선도 10에서 10% 낮춰라.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도 우리 호남 지역의 정치가 행정가들 앞장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광주에서는 얼마 전에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광주 지역의 시장님하고 NGO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KTX 늘려라고. 저희가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오는 KTX 호남선 2단계 사업이 이제 내년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정부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 중에 막바지 499억 원이 이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 당대표랑 상의를 해서 국회에서 쪽지 예산으로 그 부분을 반드시 넣겠다. 이런 지금 저희가 전투역에 붙어 있으니까 이곳 목포로 가까운 무안에 우리 서삼석 의원님이 호남발전 특별위원장이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정청래 대표가 호남의 특별한 헌신과 하여튼간 지지에는 특별한 지원, 특별한 배려가 따라야 된다. 계속 자꾸 대통령하고 당대표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마 내년에 올 연말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말만 했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해쳐볼까요? 제가 양모남 그러면 여러분 시무국가 한번 해주십시오. 자, 양모남 시무국가. 자, 또 양무 전남도담 하면 여러분은 시무민주당 하는 겁니다. 맞죠?
양무 전남도다. 시무 민주다. 그래서 제가 또 양무 호남하면 시무 이재명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양무 호남 시무 이재명. 자, 짧지만 아주 굵고 인상적인 우리 전남도 위원장님의 거의 마지막 인상 다름없겠네요. 진짜로 10월 초에 퇴임하신다고 사임하신다고 하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10월 1일까지 사퇴를 해야 해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서삼석 최고위원도 오늘 또 우리 민주당 필리버스터 때문에 농해수의 그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못 왔고요. 그러니까 당번이어서 못 왔고 다 비울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본회의장에 말도 안 되는 국힘당원들 듣고 계시는 또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뭐 또 지역구 잠깐 다녀가시는데 또 올라가셔서 방송 가셔야된다고 못 오신다고 양해 말씀이 있었다는 소식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아까 이제 해남 왔던 진도에서 말하셨는데 저기 서울에 매불쇼나 뉴스공장 가면 항상 박지원 원장님이 제 앞에 있거나 제 뒤에 있는데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희 형제들 이름을 다 알아요. 안진거리, 도거리, 안호거리, 안진거리 뭔 관계가 그래요? 사촌이요. 내가 알고 하는 소리지 이 사람아. 저희 사촌 형제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정말 놀라운 분이죠. 또 우리 목포랑도 특별한 인연 있으신 목포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한 대로 굉장히 짧게 밀도 있게 예, 선생님 한 말씀. 우리 도당의 상임 고문이 네, 고모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두 분도 이제 마무리 말씀 준비하시고요. 혹시 선생님 외에도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까지 두 분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옥입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하고 현재 김대중 정신개성회 회장도 맡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채는 의원님이 다음 전남지사는 99%가 다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뭐 가정 이야기 그런 것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가정 이야기는 안 해요. 절대. 아까 질문을 사회자가 하니까 할 수 없이 하시는데 가정 이야기는 안 씁니다. 그다 전남지사는 주최라지로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 우리 서부권에서도 전남지사는 예, 고모님. 그런데 한 가지 여러 가지 정치 경험으로 봐서 선거란 것은 옆에 사람이 미쳐도 안 되거든요. 본인이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야가 옆에 사람이 따라서 미쳐요. 그건 본인이 옆에 사람들이 미쳐갖고 아무리 해도 본인이 뜸뜸해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철현 의원님이 용기를 내서 새로운 뭐 가정이야기 이런 거 해주지 말고 또 뭐 동구권 서구권 이런 것도 얕은 이재명 민주 이런 것으로 크게 나가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모님이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요. 반사체로는 지도자가 못 된다 하잖아요. 발광체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이재명이 그랬죠. 우리 고모님께서는 이제 도당위원님에 대한 많은 응원과 덕담 주신 거로 이해하고 우리 주최한테 본인이 어디 살때면 아싸라게 예, 고모님. 저기 이제 도당에서는 또 여러 훌륭한 인재들께서 투명한 공정 경선을 준비하시니까 저희는 그걸 맡기되 도당위원회는 또 큰 덕담 응원을 말씀드리고 우리 고모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어느 정치가든 미쳐야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목표에. 맞습니다. 선생님 질문이나 말씀을 마지막으로 두 분 이야기로 이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신안 비금도에서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 아니면 제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대안 중에서 하나를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전남이 가지고 있는 농촌 소득의 대안으로서 태양광을 말씀해 주셨어요. 영농형 태양광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농촌 소득이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반 보급적인 생활자의 소득이 25%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전남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1,000만 원 이하예요, 소득이.
제가 2018년 정년하고 이제 신안하고 이제 광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딱 그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토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못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을 부서 이기주의에서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고 있는데 그 대안이고요. 두 번째는 신안은 원자력 발전소의 쉽게 설명하면 10기, 10기 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 고속도로를 내려면은 60조 원이 필요해요. 이거는 중장 계획이 2038년 이야기고 우리 전남 특히 신안이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발전이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 신안 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안자에서 들어가는 그 고압 철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남 신안군 전남도 쫓아다니면서 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그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립니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주도에서 지금 실증 시험도 끝나고 그 지금 많은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 중에서 그린 수소입니다. 간헐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그런데 생산은 많은데 보낼 수 있는 고속도로가 빨리 진척이 안 돼요. 그린 수소 에너지 플랫폼을 신안에다가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가 지금 그린 수소차를 지금 그 어마어마한 투자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이재명 정부 이번 선거 말고 그 이전 정부에 했는데 채택이 안 됐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지역 분들은 인재가 없는가 봐요. 이거를 그 정부를 탄생시켰으면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압축해야 될. 취임 이해했어요. 그린 수소. 예. 그린 수소 플랫폼을 신안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구축해야 된다. 이거를 국정 과제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제 제언입니다. 도지사 되시면은 반드시 이거는 국정 과제로 추진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 분들이 자동차 공장을 세웠는데 그때 전기차로 그 에너지원을 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지금 변경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정 과제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공무원 출신이신가 봐요. 관련 일을 하셨던. 한전 근무하셨다. 한전. 예. 제가 제재를 좀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39년 근무했는데 저는 이 전기가 전공이 아닙니다. 근데 서울대학에 있는 에너지 연구원에 3번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 그래도 도당위원님,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나 서울의 환경시민단체 중에도 그린 수소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분이 꽤 있어. 저도 대충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전남에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남에 소비차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또 이것들을 수도권으로 보낼 전력교통망도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1,000억 이상을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정부안은 그렇다고 일단 세워서 포화된 전력교통망을 해소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도중에 전기를 쓰는 겁니다. 저장해 놓고 쓰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가장 손쉬운 것이 기존에 있던 전력선의 승합이라고 합니다. 승합.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좀 저희들이 해서 전력교통망 포화 상태를 해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그린 수소 만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라든지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비할 수 있게 그래야만이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도 유입되고 또 소득도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적에 있는데 참 저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안 피금도에서 정순영 선생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두 분께서 이성 변호사님부터 마무리 말씀. 제가 약속한 시간 조금 지났어요. 그래도 지난주에 보성하고 요새에서 한 것보다는 지금 20분 빨리 끝냈습니다. 예. 그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 너무 지금 잘하시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뭐 잘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행정을 경험하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국정을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이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속여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삭하게 잘하니까. 예. 우리 주철현 위원장님도 여수시장 하시고 또 국회에서도 중앙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 하시면서 관록을 쌓으셨고 뭐 큰 정치 하신다면 전라남도를 위해서 정말 유익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목포는 우리 전 국민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도시잖아요. 불별의 우리 가수 남진의 고향, 남진이 나고 자란 곳.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던 홍어. 홍어가 사실 요즘 흑산도보다 북부가 더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점심에 홍어 많이 먹고 저녁에는 그 민어도 좀 먹고 민어가 뭐 현지인 맛집이 있고 우리 또 관광객 맛집이 있잖아요. 우리는 현지인 맛집에서 민어도 먹고 목포 지역 경제 좀 확실히 살려놓고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세 변호사 우리 목포에는 박나래 개그맨도 계시고요. 손혜원 전 의원님도 내려와 계시. 왔다 갔다 하시죠. 다 나이를 못하는. 그다음에 아까 영상에는 서미화 의원님, 예. 우리 서미화 시각장애인 의원님도 계십니다. 김원희 의원님도. 김원희 의원님 마리아이고 우리 박성훈 사무처장님도 마리아이고. 자, 전남도당 위원장님, 도당위원장님으로서 오늘 이 뜻깊은 행사인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제 마지막 공식 행사 같고요. 도당위원장으로서 정말로 귀중한 시간 할애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또 우리 이성 변호사님, 정말로 지난 여수 부성이 세 번째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뭐 한다고는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 성과는 나쁘지 않은데 다 여러분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말씀만 드리고 거리란 원조 친명이다. 그리고 진짜 일할 줄 아는 주철현이 전남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주철현 도당님과 이성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찍습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해주세요. 양무호남, 양무 전남도당, 시무민주당. 다시 한번 찍습니다. 양무 전남도당, 양무 주철현, 시무 전남도당.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양무 주철현. 제가 만드는 건데요. 우리 전남도당이 우리 전남도민들이 내랑 극복, 윤석열 축출,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 그다음에 이재명 요 성공 탄생에 가장 앞장서 가장 헌신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서 진짜 이 정부 성공시키고 민주당도 더욱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